네, 이번 코너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세계사로 뉴스 읽기 세만시의 역사 선생님 이원복 석좌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 4월 30일이 석가탄신일 휴일이라서 저희 프로그램은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4월 30일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975년 4월 30일 날 그 남베트남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네. 그러니까 113년 만에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완전 통일 독립 그런 국경일이죠, 말하자면. 아, 통일이 된 기념일이 바로 4월 30일이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사실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하고 가깝게 친숙하죠. 느껴지는 예,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축구대표팀 그것도 그렇고 네. 중국이 그 끝까지 잡아먹지 못한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네. 조선하고 베트남입니다. 아, 그래서 조공국가로 남겨둔 두 나라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참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친숙한 이미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난 4월 30일에 이 베트남 통일 기념일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베트남 통일의 역사를 이끈 베트남전 네.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일단 베트남도 식민지 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오래 했죠. 네. 굉장히 오래 했죠. 1862년에 그 이 프랑스가 침략을 해서 남쪽 세 주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베트남 코친 차이나라고 해가지고 네. 식민지를 만들죠. 그러다 1884년에 청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프랑스하고. 그러니까 베트남 종주권을 두고. 네. 거기서 청나라가 지니까 1885년에 완벽하게 전 베트남이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 1945년까지 계속해서 거의 한 7, 80년간을 그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죠. 근데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긴 네.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 이제 베트남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1945년 8월에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네, 네. 그 베트남 독립동맹이 하노이를 점령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45년에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베트남 통일연맹이 민족 통일연맹이 네. 그 독립국을 선언하죠. 공산 정권을 수립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선언을 했다 뿐이지 실제 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종주국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인정을 하지 않고 독립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공산군하고 호치민이 이끄는 공산군하고 프랑스 군대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남북으로 갈리는 거죠. 남북으로 갈린 건 조금 뒤죠. 네. 그러니까 이 북베트남은 네. 호찌민이 이끄는 독립국가가 되고 네. 그리고 남베트남은 네. 약간 친미적인 이것은 이제 친서방적인. 분단되기 전이고요. 네. 그러니까 1945년에 프랑스가 돌아오고 네. 그 공산국가를 호치민이 세우고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져서 거의 9년간 전쟁을 합니다. 네. 프랑스하고 베트남하고 베트민이죠. 베트민. 네, 베트민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이 전쟁이 길어지고 유혈이 낭자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1954년에 디엔비엔푸라고 들어보셨죠? 그 전투. 네.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투입니다. 거기서 프랑스군이 괴멸이 돼요. 1만 명이 포로가 되고 완벽하게 지면서 프랑스가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이 남쪽이나 이쪽에 완전 공백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네바 협정에 의해 가지고 제네바에서 17도를 경계로 남북으로 가릅니다. 아, 제네바 휴전 협정에서 남과 북으로 이제 그때 베트남이 갈라지는 게 나뉘어지는 54년에. 거군요. 네. 그러니까 북쪽은 그 월맹이라고 해서 호치민이고, 네. 호치민이 아니라 베트민이고, 네. 남쪽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베트남 월남이었죠. 월남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옛날에 거군요. 그랬죠. 월남미라고 네. 알랑미라고도 하기도 하고 안남미. 네. 그래서 이 남쪽은 이제 거기 사실 프랑스가 물러가니까 여기 이 남쪽이 갈라져 있긴 있어도 미국이 이거 계속해서 지원을 한 거죠. 남쪽을. 네. 북쪽은 공산권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도움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게 이제 북쪽의 입장에서는 남쪽을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네. 제네바 협정이 있으니까 밀고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1959년에 베트콩이라고 하는 게릴라 부대를 만들죠. 아, 그게 그 유명한 베트콩이군요. 베트콩이죠. 네. 그래서 남쪽이 이 내부에서는 그 베트콩 게릴라들의 습격을 받고 북쪽의 월맹군의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는 남쪽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케네디 시대부터 여기에 발을 깊숙이 들이는 거예요. 네. 프랑스가 빠져나가자마자 미국이 이어받은 거죠. 왜냐? 이제 태평양을 봉쇄를 해야 되는데 네. 1959년에 벌써 이제 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올 거고 또 베트남이 무너지면은 소련이 또 태평양으로 나오고 네. 그러면 일본이 위험하고 미국 본토가 위험해지니까 베트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베트남에 군사 지원이 됐죠. 그러다 드디어 이제 통킹만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 통킹만 사건이라는 게 바로 이 베트남전이 초반에는 그러니까 약간 내부적인 전쟁으로 시작이 그렇죠. 됐다가 통킹만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국제전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통킹만 사건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은 미국이 개입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1964년입니다. 그걸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네. 제가 고3 입시 때였거든요. 고3 때. 그 새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그 통킹만에서 이렇게 폭격이 시작됐다고 그 뉴스를 들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네. 그래서 64년에 이제 이거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어가지고 통킹만이 한자선 동경만이에요. 동경만. 이게 6억권이거든 한자권이고 네, 월남이. 네. 그래서 그 이 베트남 그러니까 그 월맹군 어뢰정이 미국 배를 공격을 해서 몇 명이 죽었다는 것이 나와요. 그 뉴스가 나온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모든 전권을 존슨 대통령한테 줍니다. 그러니까는 존슨이 그때부터는 마음 놓고 솔직히 이 월남 같은 작은 나라는 아주 깔보고 네. 대대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1964년부터 월남전이라는 것이 2차 월남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 미국이 왜 이 북베트남이 아니라 남베트남을 지원한 건지 그 의도도 좀 북베트남은 궁금해요. 당연히 이건 공산 국가니까 반공 국가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베트남을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고 더구나 공산권을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방파제로 다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남아시아 그렇죠. 전체한테 이제 위협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의 이론이 그거였어요. 도미노 이론.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전체가 베트남 무너지면은 열린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아시아권인 동남아시아권이니까 공산주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는 얘기죠. 라오스, 캄보디아, 그다음에 태국, 미얀마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초기에 베트남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국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중국서 굉장히 큰 혼뚜껑 나지 않았어요, 미국이. 그렇죠. 결국은 망했잖아요. 장개석 정권이. 네. 그래서 베트남 막는다 했는데 그것이 한번 진흙탕에 수렁에 발을 담근 다음엔 도저히 못 뺀 것이 75년까지 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이 베트남전 이야기를 할 때 고엽제 사건도 사실 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있어가지고 그것이 네. 그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것이 몸 체내에서 사라지지가 않고 기형아가 나오고 각종 암이나 병을 유발하는 아주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일이었는데 네. 그때부터는 소위 그 ABC 무기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A는 아톰, 네. 근데 B는 바이오, C는 케미칼. 그러니까 핵무기, 생체 무기, 그다음에 그 화학 무기는 쓰지 말자는 운동이 그때부터 격렬하게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고엽제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까지 피해를 입는 그럼요,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정말 네. 많고 뭐 거기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사실 전쟁 중에 민간인 학살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기 엄청나게 때문에 많았죠. 여기 미라이 학살을 비롯해가지고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학살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경계를 해야 될 것이 미군만 학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월맹 베트민 공산군은 더 심한 학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숙청 차원에서. 네. 그래서 전쟁 동안에 내려와 가지고 무자비하게 미국에 협조한 사람들, 정부 협조한 사람들 죽였거든요. 그래서 한 4천여 명 죽였어요. 학살. 정말 비참한 상상이 인간 가지 비극이죠. 않는 예.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참혹한 숫자입니다. 그 아까 저희가 통킹만 사건 잠깐 네, 이야기를 네.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미국의 조작이었던 게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쭉 1954년에 그 프랑스가 떠나간 다음에 사태를 지켜보니까 네. 계속 남쪽 그냥 뒀다가는 저 순식간에 넘어가겠거든요. 그러니까 케네디 시대부터 고문관 보내고 무기 지원해주고 계속해서 도왔거든요. 네. 근데 점점 저 사태가 열악해지고 그리고 또 이 베트콩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일방적으로 밀리거든요. 저건 틀림없이 넘어진다 해가지고 뭔가 개입을 해야 되겠는데 네. 개입할 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킹만 사건을 침소 봉대해가지고 사소한 군사 충돌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 폭로도 하고 여러 차례 폭로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그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음부터 격렬한 반전 운동이 벌어졌죠. 주로 이제 대학가 중심으로 그 반전 운동이 벌어졌는데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는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벌어졌죠.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 전쟁의 별명이 뭐냐면 더티 워예요. 더러운 전쟁. 아.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요. 미국의 이해를 따라 가지고 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지키는 그것 때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의 나라에 가서 맞습니다. 사람 죽이고 이렇게 폭격하고 고엽제 쓰고 그러니까 순진한 착한 학생들이 볼 때는 미국 학생들도 아무리 그렇죠. 자기 나라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그 공산 테러 단체가 막 창궐 하기 시작하죠. 적군파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처음 들어봐요. 레드 암이라고 해가지고 68년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옛날에 요도 사건이라고 해서 일본 그 짤기 납치해가지고 평양 가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 그때 다 벌어지는 거예요. 월남전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반전 운동이 점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악화되고 이런 와중에 또 미국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대선이 있으니까 68년에 네. 그 이제 닉슨이 출마를 하죠. 닉슨이 출마하면서 대선 그 공약으로 내건 것이 조기 종식이야. 월남전 조기 종식. 베트남전을 조기에 끝내겠다. 그런데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첫째 임기 동안은 못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끌어온 전쟁이 4년 동안에 그렇죠. 쉽게 협상이 되나요? 네.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활약한 게 키신저인데 지금도 살아계시죠. 네. 90이 훨씬 넘었는데. 근데 키신저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되다가 그다음에 재선이 다가옵니다. 네. 72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결정타를 날려야 된다 가지고 선거 며칠 전에 협상이 타결이 됐다고 발표한 거예요. 재선을 앞두고.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1972년 말에 대선 직전에 합의가 발표가 되고 1973년 1월 29일 날 그 파리 협정에 의해 가지고선 완전히 거기서 미국이 발 빼는 걸로 조약이 협정됩니다. 그 협정 내용이라는 것이 미국은 완전히 발을 뺀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이 발을 빼기 시작하니까 네. 그 뮤지컬 사이공 보셨죠? 네.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헬기를 타려고 그 아우성 타고 보트 비플 나오고 그런 대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 75년 이제 미국이 떠나고 나니까 그 남쪽 베트남은 완전히 이건 빈 껍데기죠. 뭐. 그렇겠네요. 빈 껍데기. 아무리 무기 대줘도 네. 그 나라의 경우는 이미 멘탈로 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기와 물자를 대줘도 다 부정부패로 다 띄워먹고 그다음에 팔아먹고 공산군한테도 팔아먹고 네. 그러다 결국은 4월 30일 날 그 월맹군 탱크가 대통령군 철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대통령군을 점령하면서 북베트남기를 개항을 하면서 완전히 통일이 항복이 되고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이룩을 하는 거군요. 그 장면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그 해가 제가 독일 갔다 내거든요. 네. 2달 만에 베트남이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우리나라 어떡하지? 독일에서 그걸 보셨어요? 독일에서 봤죠. 생중계로 봤죠. 그러셨고 역사의 한 장면에 또 근데 교수님 고해가요. 계셨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잊을 수가 없는 게 네. 고해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해 4월 30일에 베트남 무너지고 네. 그 다음에 11월 말에 그 지역에 프랑코가 죽고 독재자 스페인. 네. 네. 그 다음에 주울레 죽고 모택동 죽고. 격동의 한 해였죠. 네, 정말 격동의 한 해를 저희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본 베트남 통일의 역사 제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